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미래통합당과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당과도 연대가 가능하다 답을 했습니다. 거대 여당에 맞선 야권 연대 가능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에서 정책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 거기에 동의하는 어떤 당과도 손잡아야 되는 것이 국회에서의 작동 원리 아닙니까? 저희들이 낸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당이 동의하면 여당과 손잡고 그걸 예. 통과시키고 야당이 동의하면 야당과 손잡고 관철시키고 항상 100% 예. 여당하고만 알겠습니다. 100% 야당하고만 이런 시선들이 그게 저는 옳지 않다는 예. 생각입니다. 문희철 평론가님, 물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여당 얘기도 하고 야당 얘기도 했는데 좀 더 이제 야당의 방점이 찍힌 거 아니냐, 야권 연대 방점 찍힌 게 아니냐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당의 민주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현 대표죠. 예. 어떤 얘기를 하든 신경 쓰이겠습니까? 네. 3명이 나가더라도 177석이고요. 또 안철수 대표는 여러 구원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여야 모두 다 내가 연대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여당은 들은 척도 안 할 테고 이제 대상은 야당인 통합당인데요. 네네. 근데 통합당도 들을 필요 있을까요? 세석을 가진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평론가님의 판단은 그렇다는 거죠. 제 예. 판단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아주 약해진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비춰주는 게 아닌가. 예. 만약 이게 긴장되고 좋은 거라면 또 예. 효과가 있는 거라면 어느 당이든 금방 대응을 했을 텐데 답을 네. 했을 텐데 아무 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안철수 대표의 이상이 낮아졌다. 그래서 어느 당이든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비치지 않을 거다 하는 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변호사님, 안철수 대표가 이런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거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요. 여든 야든 다 손잡을 수 있다, 같은 정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관되게 했던 것인데 이번에 유의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나는 내가 보수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예. 나는 진보든 보수든 내가 모두 다 어떤 뜻을 같이 하면 같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야권에서 여러 당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시민당, 정의당에 대한 어떤 구애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가장 크게 미래통합당의 이제 현재 보수 진영에서 대권 주자들이 많이 소멸했다, 입지가 약해졌다라는 평가 속에서 대권 주자로서 약간의 구심점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총선 예.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많이 희석화됐었거든요. 예. 그것을 다시 띄우기 위한 전략으로 여든 야든 우리는 경쟁할 수 있고 서로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난 4일에는 총선 이후에 첫 당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회를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회를 제안합니다. 과거의 단순 통합 논의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고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혁신 경쟁을 통해 야권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백지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거에 이제 18대 국회 때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국민의당, 세석인 국민의당과 19석을 갖고 있는 미래한국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 가능하죠. 합하면은 22명이 되니까요. 그렇죠. 20명이면 교섭단체가 되고요. 목소리가 커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일단-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네,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예. 지금 야당 개멸론 또 통합당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예. 더 큰 악화가 될 거예요.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음은 있지만 전략상, 정치공학상 마음은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평론가님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근데 교섭단체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일단 국가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은 당을 운영해야 되는 당대표, 이 운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소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불법 꼼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예. 거대 야당들과 어떻게 연합이나 이런 정당의 연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소수 정당끼리 이합집산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소수 정당끼리 어떠한 협조 또는 어떻게 보면 야합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당 3명으로는 사실상 목소리를 뭐 견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큰 힘을 실지 못한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는요. 180이 넘는 집권 야당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끼리 연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또 정치적 해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야권에서는 이제 내일이죠. 미래통합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은 3파전으로 지금 그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양자 대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듯이 이제 주호영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한 조가 됐고 권영세 당선자와 조혜진 당선자가 한 조가 됐어요. 공교롭게 현직 의원과 이제 이번 당선자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을 많이 봐요. 대구와 충북의 조합 그리고 서울과 경남의 조합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우리 문평론가님은 보고 계신가요? 통합당이 수도권에서 그 몇 명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 정당 아니냐, 영남당 아니냐 예. 이제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평가를 예. 비난이라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내대표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두 사태현 임명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 예. 4선과 3선이 이번 됐는데 그 두 분은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예. 뭐 보도가 많이 됐지만 정책 의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네. 이제 그런 측면 하나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아주 부정적인 예. 입장을 보였었죠. 자강론이라는 입장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태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역적인 것보다는 첫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어떤 입장, 이제 그게 벌써 판결이 났고, 네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대구와 충북 그리고 서울과 경남 그렇게 예. 됐지만 그렇게 지역으로 갈라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예. 통합당 의원들 모두 다 핑크색 넥타이만 메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것도 아직 매너즘에 빠지지 않았나. 예. 이제 좀 넥타이 좀 바꿔야죠. 예. 여전히 획일적인 모습 비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반대로 민주당도 푸른색 넥타이만 착 차지하고 있는데 예.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려면 넥타이 색깔부터 먼저 바꿔야 되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뭐 좀 전에 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주호영 의원이나 권영세 당선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긍정적인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되든 추후에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외에 다른 새로운 더 강력한 이것을 번복할 만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원내대표들이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 예. 가닥과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원내대표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 협치를 잘하겠다. 서로 소통과 어떤 국회 본연의 어떤 그 협의를 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일부의 의원들의 어떤 반대 의견도 잘 설득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21대 국회에서 각 당을 이끌 새 원내 사령탑 이야기까지 정치권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